오테라 오늘도 저희는 5시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테라의 김호수고 강정수입니다. 강정수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 테슬라 이야기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또 연휴였는데 네, 잘 삿갓한 쉬고 시일 밀렸던 것도 좀 많이 처리하고 글도 2개나 쓰고 하여튼 잘 지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이에 연휴도 있었고 저희가 해피한 5월 말 6월 초를 맞았는데 더 해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200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박수 칠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박수 여러 번 칠 건데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도 뭐 그 전에도 $200 살짝씩 넘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203 정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매수하니까 올라갑니다. 단 2주밖에 사지 않았지만 네. $160와 $180 한 주씩에서 2주 사서 평균 단가가 $170 정도인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18%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게 뭐 큰 돈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었겠어요. 2주가 아니라 한 200주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 구독자 오테라 구독자분들도 뭐 조금 손실 보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손실이 줄었을 것이고 아니면 저가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이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한번 인증을 알려주세요. 저는 몇 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손실이 줄었군요. 언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죠. 저는 평균 단가 $170.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속 아픕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라서 네. 그래봤자 지금 8만 원 수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 8만 원도 큰 돈이지만 어쨌든 더 많이 우리 오테라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테라는 매일매일 여기 바로 또 인증 제가 말씀드렸더니 주셨어요. 지철님께서 $172 평균 단가. 와, $172 3,500주를 가지고 계시대요. 와, 대박. 대단하십니다. 네. 하지만 그 아래 카스토리엔님이 평균 단가가 $400라고 하십니다.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저희는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지 계속 좀 예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철님 대단하신데 돈도 많으신데 매수도 아주 낮은 가격에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철님의 노하우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테라는 매일매일 테슬라와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전망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테크 기업들의 분석까지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강정수 박사님의 이 스마트한 해석과 시장을 보는 눈을 함께 얻으실 수 있고요. 저의 깨알 같은 애드립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말 좋죠. 네. 뉴스 브리핑이 요즘 재밌다는 말들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주 바른마음 문문집 연구소님이 어김없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문집 연구소님. 자, 여러분들 저희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구독을 누르는 약간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댓글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 좀 누릅시다 막 이러시면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까먹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자자 다들 댓글 구독 누릅시다 라는 이런 캠페인 운동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저희 구독자가 3,8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곧 4,000명을 돌파할 거고 10,000명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항상 열려 있고요. 여기 저희 공간 화면에 보이는 공간은 늘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강정수 박사님의 책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른 것도 알리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테라 이제 뭐 사담은 여기까지 나누고 저의 기쁜 18% 수익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주가를 봐야 되겠죠. 테슬라의 그럼요. 주가. 네. 정말 어디까지 오늘 올라갈 가장 것인가.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테슬라의 주가 자체 그 자체입니다. 네,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그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알려주실 것이죠. 네. 자, 일단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03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말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한꺼번에 한번 확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어요. 다음 걸 보면 보시죠. 200달러를 이렇게 초과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이어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도대체 왜 올랐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일단은 조금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요 이야기가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 의회가 합의했죠. 의회 하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은 이제 4월 2일에 4월이 아니죠. 6월 2일에 6월 내일입니다. 6월 2일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6월 2일에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입니다. 하원이 통과되면 거의 상원은 거의 뭐 통과된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거쳤고 그리고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FOMC 회의. 논쟁 중이죠. 네, 논쟁 중이긴 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자. 금리 인상하는 걸 스킵하고 넘어가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00달러를 돌파했는데 뭐 간단한 뉴스를 챙겨보면 뭐 중국에서 뭐 모델 Y가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올해 1, 4분기 어닝콜 때 4월 달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 이유가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 전 세계가 경기 후퇴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후퇴를 맞게 될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우선은 그 소식에 크게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금리 인상을 건너뛸 거다 뭐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중요한 뉴스는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죠. 우선 역사적인 대단히 이렇게 큰 폭으로 막 상승하는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좀 될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등극을 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분기에요? 네, 1분기에 이야.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차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 없애는 거냐면 전기차는 마이너리티다. 아직 머저리티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내연기관을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머저리티가 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팩트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가장 분기별 기록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이거를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 8월쯤에 얘기를 했어요. 곧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될 거라 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비웃었거든요. 그쵸. 근데 작년에 왜 되지 못했냐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런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좋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26만 7,200대가 팔렸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죠. 2위는 여러분 여전히 이 토요타의 코롤라예요. 이 토요타의 코롤라의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죠.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는 거고 역시 토요타가 또 3등을 하고 있고 역시 토요타가 4등을 하고 있고 역시 토요타가 5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 힘이 여러분 무시 못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타는 근데 하이브리드에 목숨 걸었다가 이번에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바꾸면서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이 토요타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의 시대는 저무는 거고 테슬라의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테슬라의 모델 Y가 이 토요타를 꺾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전기차의 시대, 테슬라의 시대를 믿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저는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 소식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선 애플도 뭐 자꾸 뭐 탈중국 해가지고 인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애플에서 생산되는 전체 총량의 95%가 아직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5% 정도가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 정도에서 조금 생산되고 있는 건데, 물론 조금씩 무게 중심을 옮기겠지만 애플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4월달 어닝콜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쓰라리면 애플은 난리가 난다.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들이 그렇죠.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더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도 CEO도 뭐냐면 중국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어떤 분할, 네. 이런 경제에 대해서 우선은 기업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건데, 뭐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했죠.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방문하는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티저가 나왔고, 아직은 이건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테슬라에서는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당장 내일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상하이 공장이 4월 달에 휴가에 들어갔어요. 세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프로덕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모델 3 좀 보시면 그 다음 장까지 한번 보시면 볼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스포티해집니다. 뭔가 스포티해지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변하는 거고,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모델도 몇 개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이 모델 Y, 모델 S, 그 다음에 X하고 뭐 이런 것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없어서 모델 2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선 모델 2가 나오기 전에 모델 3의 새로운 신형 모델이 처음으로 2017년 나온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 그래요. 2017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모델 3가 또 대량 생산된다라면 대단히 저는 프라이스 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커팅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강조해 왔던 것, 테슬라가 광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광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베스터 데이 때 광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모델 3가 즉 광고를 타고 새롭게 확산이 된다라면 지금 생산량,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충분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모델 3도 모델 Y만큼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소식들에 대해서 저는 투자자들이 대단히 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아도 만약에 지금 돈이 있어서 모델 3를 살까 모델 Y를 살까 하면 모델 Y를 당연히 사죠. 모델 Y가 훨씬 더 이러한 더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모델 3의 신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디자인도 조금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 생기겠죠. 욕심도 생기고, 뭔가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구입을 하려고, 다른 브랜드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테슬라 모델 3로 올 수 있고, 여기에 적절한 수준의 광고까지 나온다라면, 그리고 또 테슬라가 또 했던 것이 이번에 타일랜드도 진출을 했고, 아직까지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런 시장을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테슬라의 어떤 프로덕션 캐파시티의 증가와 그거와 함께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여기에 신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 3가 거의 신 모델처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저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봤던 것처럼 모델 3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1위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Y가. 그 탄탄한
2, 3, 4, 2부터 5위를 쓸고 있는 이 토요타를 이겼다라는 것, 눌렀어요. 이건 대단히 큰 역사적인 어떠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200를 넘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다시 플럭투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상향 방향으로 지금 우선은 투자자들의 이런 마음속에 있었던 회의론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다라는,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청신호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0를 돌파한 테슬라의 주가 왜 그럴까? 이유를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일단은 모델 Y가 1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가 됐고, 그 다음 중국 쪽에 일론 머스크가 가서 또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유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제스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이제 모델 3가 뭔가 좀 새롭게 변해서 나올 것이다. 신차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훨씬 이뻐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이미지 그러게요. 보시면 뭔가 좀 더 날렵해졌네요. 눈 부분도 되게 날렵해졌고 날렵해졌어. 전체 이 곡선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꼭 마치 높이가 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그러니까 약간 받거든요. 스포츠카 같은 네, 느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스포티해졌다라는 부분에서 디자인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이번에 리칸 총리라든지 중국의 고위층들하고 만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FSD 같은 경우 한국에 나오지 않고 FSD가 지금 유일하게 되는 것이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이 대단히 테슬라가 많은데 여기에 FSD까지 중국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여기에는 서비스 요금이 차징되잖아요. 한 번에 목돈으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다달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이것 또한 청신호죠. 물론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테슬라만의 의지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구글이 지도 데이터 하는데 이 국가 안보의 이유 때문에 구글 지도에 대한 이 허가를 안 해준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S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허가해 주냐라는 부분에서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뉴 모델을 쓰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 또 많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할 때 그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모델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쉽다. 네. 이런 월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걸 때마침 모델 3 새로운 버전으로 딱 뭔가. 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지만 그렇죠. 테슬라는 이거를 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정도 속도라면은 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 3의 뉴 모델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3,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쯤 되면은 또 광고도 할 거고, 그래서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모델 3가 의미 있는 성과를 뉴 모델 3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뉴 모델 3가 언제쯤 또 완성된 모델이 언제 공개될지, 또 실제로 출시되는 건 언제일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런 상황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중에 아이퍼님, 반갑습니다. 아이퍼님 오셔가지고 반갑고요. 고랜드님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누르셨죠? 자, 그리고 고랜드님, 전 세계 판매일이 모델 Y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 뉴 모델도 많이 팔려서 이 세계 탑 셀링카 탑 5 안에 모델 Y도 있고 모델 3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더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뉴욕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은 뉴욕 시장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요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좀 미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총이 $1조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역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또 시장의 반응을 받으면서 어제 무려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증시에서 모멘텀을 보여주는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엔비디아가 85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과매수 영역으로 좀 왔다 이런 고평가 논란이 약간 나오면서 5%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체크드리면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덩달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 그리고 뉴욕 시장이나 우리 시장 분위기 현재 어떤가,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랜드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사라님이 4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4만 가는 건가요? 저희 구독자가 4만 가는 건가요? 어쨌든 4만 갑시다. 좋습니다. 뭐든 둘 다 4만 가면 다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정리해보고요. 자, 지금도 이제 81분이 들어오셨습니다. 80명 넘게 함께하고 계신데 박사님, 오늘은 그러면은 더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네, 겁니까? 오늘은 좀 충전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기업들도 눈독 들인다. 이거 네, 그렇죠. 충전 시장, 인프라 시장. 네, 충전 인프라 부분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방송할 때 이미 나왔지만 포드에게 테슬라가 그렇죠. 슈퍼차저를 개방을 한 건데 이거 관련돼서 조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암기해야 되나요? 네. 보시죠. 적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충전 시장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 저속 충전이야 뭐 다른 방식이지만 NACS라는 방식이 있고 CCS라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암기하기 편합니다. 테슬라는 NACS를 쓰고 있고 테슬라의 외의 모든 전기차들은 대부분 CCS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NACS는 뭐냐, 뭔 뜻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우선 뉴스를 보시면 테슬라가 이 포드의 드라이버들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슈퍼차저를 갖다가 고속 충전하는 것을 개방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세계 언론에서 대단히 지금 크게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저널, 지금 방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셨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NACS는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예요. 아, 그게 NA였어요. 노스 아메리카였습니다. 네, 그리고 CCS 같은 경우는 컴바인드 차징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표준을 장악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CCS 같은 경우도 나머지 기업들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NSCS가 훨씬 더 평가는 좋아요. 안정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차저가 이미 많이 차징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포드가 CCS 진영에서 NSCS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왜 해주냐면은 개방을 하려면 포드 차들도 거기서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어댑터를 사야 돼요. 포드 자동차들이 어댑터를 사서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댑터를 사서 거기다 CCS에다가 이걸 껴야 되는데 이걸 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요 이미지 이것이 NACS요. NACS 이게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좀 이렇게 뭐 슬림하고 좀 이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보여주는 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둔탁하고 큰 거 CCS죠. 제주도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CS가 여러분들 우리 현대자동차도 쓰고 있고 그쵸.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벤츠라든지 포르쉐 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크고 두껍죠. 그래서 이 CCS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NACS에도 이런 식의 어댑터를 끼면은 CCS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어댑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거는 이
이거를 갖다가 외부에 꽂는 거. 네네네네. 아니 여기 CCS예요. CC에다가 이걸 꽂으면 앞대가리가 뭘로 바뀌냐면은 NACS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몇백 달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구비하면 뭐예요? 테슬라가 충전 못하게 해주는데. 그치. 그래서 포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이제 꽂을 수가 있는 거고 포드에서 선언하기는 2025년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거에는 다 NACS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포드가 그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고, 그거는 그렇네요. 다른 진영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드의 CEO가 일화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게 전기차를 타고서 가족들하고 같이 드라이빙을 가는데 전기 충전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달았어. 그래서 집어열려고 가고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들도 지도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타고 있는 딸아이가 아빠 왜 거기서는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안 돼? 왜 거긴 지나가? 그리고 그 슈퍼차저가 훨씬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건 감정 싸움할 게 아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현타를 느끼셨나 보네. 네, 그래서 감정 싸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충전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고민 안 하고 CSS만 있는 곳도 가서 충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NACS 있는 곳에 가서도 충전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을 느끼게 하지 말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는 충전하는 범위가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이 부분을 완전히 불식시켜서 빠른 시기에 전기차의 시대로 가자. 그러니까 포드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어댑터만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한 북미의 그 슈퍼차저는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가 가지고 2만 개가 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미국 전역에. 그쵸. 그런데 물론 앞으로 더 줘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우선 12,000개를 우선은 열겠다라는 거예요. 12,000개를 개방을 하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는 더블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CSS에서도 할 수 있고 12,000개가 더 충전소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블링이라는 의미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방을 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충전소와 관련된 지원금 예산이 7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한 8조 9조 되는 거죠. 네. 8조 9조 원이나 지금 충전소를 만드는데 지원금을 만들어 놓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개방하면은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독점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이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보세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대 충전소를 만든다는 거. 이 충전소에는 가정에서 하는 충전소라든지 일터에서 하는 충전소가 배제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하고 일터에서 하는 뭐 직장에서 하는 충전소가 배제돼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스테이션으로 존재하는 것만 50만 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만들게 되면 2030년까지 어차피 2030년이 딱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신차 판매할 때 전기차 외에 차는 판매가 금지되는 시기예요. 네. 이쯤 되면은 전국적으로 다 깔리고 집에도 깔리고 직장에도 깔리고 중간중간에도 50만 개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미국의 현재 충전소가 13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13만 개니까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테슬라도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테슬라는 거기다가 CSS를 짓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NACS를 만들겠다, 개방을 한다, 어댑터만 갖고 와라. 그랬더니 포드에서 어댑터를 가지고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2025년부터 CS 진영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부분은 이 테슬라의 연맹군이 확대되고 있고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 슈퍼차저를 갖다가 월드가든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개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포드 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설명 빼드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충전소가 넉넉하게 있으면 이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줄어들게 되면 뭐냐면 지금 되게 매번
이 경쟁이에요. 여러분 아이오닉 나오고 EV6에서 EV 뭐 A9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훨씬 더 레인지가 길어졌다. 그래서 레인지 길어지는 경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좀 더 큰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은 자동차의 가격의 비용도 비싸지고 그리고 무거워지면은 더 주행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연비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지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소량만 갖고 있어도 곳곳에서 충전만 빨리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이 컨셉이 전기차의 컨셉이 많이 변화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포드 이번에 회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NACS를 선택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전기 자동차에 제가 아까 말했던 모델 Y가 1위를 했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은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 전환되고 있으면서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 지금 4%까지 갔죠.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10%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20%대로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20%대가 만들어지면 빠른 속도로 30과 40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계속해서 경쟁했던 레인지 컴페티션 배터리를 좀 더 큰 걸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멀리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충전하는 충전망에 있어서의 협력들을 더 구가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충전 시장에 있어서의 표준화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표준화 부분에서도 이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 기성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는 포드를 테슬라가 자기 편으로 끌어안았다라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프리와이어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 1위 업체는 아니지만 프리와이어라는 이 미국의 충전소 업체 CEO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충전소에 CSS 충전기도 두겠지만 우리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NACS 충전기도 커넥터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CSS 전문 충전소도 NACS 커넥터를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게요. 충전소 업체들도 이제는 CSS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우리도 테슬라가 문호를 개방한 것처럼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NACS가 보편적성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의 분석은 인베스터들이 like it. I like it.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이 콜라보레이션을 대단히 좋게 평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200가 넘었던 테슬라의 좋은 소식들이 이 충전 부분에서도 크게 누적되었다. 그래서 포드랑 협력했다라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대단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자동차 패러다임에 전기차 패러다임에 있어서 huge batteries 되게 큰 배터리를 쓰면서 이 레인지 앵사이어티와 싸우던 것이 충전소의 표준화들이 즉 여기가 가서도 일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일 수 있고 그러니까 CSS를 갖고 있어도 어댑터만 사면은 테슬라 가서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CSS가 아니라 NACS를 쓰는데도 늘어나고 그리고 NACS를 쓰는 이런 일반 충전소 아까 프리와이어라는 곳에서도 그런 곳으로 개방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 보다 걱정 없이 전기차를 탈 수 있는 문화들이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고 대세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가솔린과 디젤차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시대를 테슬라가 포드랑 협력사에서 열어갔다라는 건 이거 공동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론 머스크도 갔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포드의 이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옆자리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충전소에 그 포드랑 협력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린 거죠. 네. 이렇게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데 긍정적 영향이죠. 힘을 네.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는 이 NACS 테슬라를 충전하는 요 방식과 일반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CCS 방식 맞죠? CCS 방식. CCS, NACS.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한 군데에서 같이 네.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하겠다. 네. 그럼 뭐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도 더 좋겠네요. 그죠? 네, 근데 더 뭐 늘어나는 거죠. 네, 우선 테슬라는 빵빵하게 많고 빵빵하게 많은데 그렇죠. 그거를 개방을 한다라는 거고 테슬라도 더 짓는다는 거예요. 뭘로?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으로. 보조금 받아서 충전소를 그거는 충전소에만 써야 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테슬라도 파워풀하게 자기의 충전소를 넓혀갈 수 있어요. 넓혀갈 수 있고, 근데 거기에 포드까지 뭐 이미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 이 보조금을 받는 거고, 그리고 포드까지 아예 이제는 생산할 때부터 2025년부터예요. 2025년부터 포드에 생산되는 방식 할 때 포드의 충전 방식이 기본 충전 방식이 CCS에서 NACS로 바뀐다라는 거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렇네.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그러니까 프리파이어 같은 일반 충전소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거는 다른 충전소도 이렇게 도미노 이펙트처럼 그렇죠. 받아들일 바뀌겠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충전소에 가서도 그렇죠. 충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충전하는 사람들도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포드의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배터리 커져라 세져라 이러한 용량 간의 어떠한 경쟁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생산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또한 뭐에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델 2의 출연에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모델 2에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레인지가 짧구나, 역시 저가 자동차구나. 그런데 배터리가 안 좋구나. 배터리 용량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걱정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걱정이 점점 그런데 충전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급속 충전소가 별로 문제 없지. 이것이 먼저 깔리는 상황에서 모델 2가 나왔는데 레인지가 좀 짧지만 대단히 싸더라. 이거는 모델 2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번 그 포드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포드와 테슬라의 콜라보레이션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네. 금액이 비용이 좀 네. 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프로핏 마진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프로핏 마진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지금의 형식에서는 좀 또 약간 다른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소형 전기차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내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네. 있을 테니까 네. 이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뭔가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완전 또 다른 형태의 전기차가 출현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네. 그렇네요. 네. 자, 비썸님이 댓글로 충전소가 많아지면 더 좋겠네요. 주가야 올라라.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테슬라가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없다라는 회의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왜요? 테슬라가 지금 연간 생산량 2천만 시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천만인가요? 얼마였죠? 2천만. 네, 2천만 시대로 이었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메인스트림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테슬라를 그것을 회의를 까는 것은 프로덕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높여냄으로써 그 회의론들을 깨고 있는 거고 정말 아래로부터 벽돌 깨기 하듯이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좋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넘버 원 베스트 셀링카가 됐다라는 것도 정말로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셀링카가 됐다라는 것 그 아까 토요타의 아성을 보셨잖아요. 2, 3, 4, 5위가 다 토요타인데 토요타. 이거를 꺾어냈다라는 거거든요. 토요타의 아성을 꺾어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에 새로운 모델들도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들을 중국에서 먼저 보여줬고 이런 의미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또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축포를 쏴줬던 것은 포드가 테슬라랑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이 충전기 시스템의 이분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거 아이폰하고 갤럭시 시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갖다가 USB-C로 지금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것이 얼마나 편해져요, 사실은. 얼마나 이 충전끈들 여러 개 종류가 많고, 그쵸. 뭐 아이폰 충전이냐, 아이폰 써, 갤럭시 써. 갤럭시 네, 물어보고 뭐 그 충전을 충전 해야 이 되잖아요. 방식이 해소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되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충전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신호는 이 전기차가 매스마켓 그리고 메인스트림으로 간다라는 신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주변 환경들이 이제 전기차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EV 충전 시장에 이 테슬라와 포드가 함께 이 충전소를 공유하기로 한 이 이야기,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국에는 뭐 충전소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협력이 생겼다. 이 협력을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거기에 이 뭔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사실은 뭐 오늘 뭐 있겠네요. 좀 오테라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오테라가 지금 테슬라와 함께 가면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2030년에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만 아니죠. 2026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3년 내로 3년 내로 저희가 예측했던 것이 제가 예측했던 것이 그러게요. 주가 주가 600달러잖아요. 500에서 600 사이. 네, 500에서 600 사이 정도의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2026년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엑셀 테이블로 막 분석을 해서 그쵸. 분석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걸 가는 것은 이 전기차가 테슬라만 혼자 독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전기차가 매스마켓으로 가고 메인스트림으로 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얘기고 여기에 테슬라가 그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상징적인 것이 이번에 베스트셀링카로 모델 Y가 됐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의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지금 예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1년에 한 800만, 600만 대에서 800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를 하면은 충분히 주가는 5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6년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 오테라가 그때까지 꼭 추적해내면서 그때 방송이 2023년 방송을 보면서 그쵸. 우리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맞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2023년 3월에 제가 빨리 중간에 돈을 벌어서 저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가 진짜 한 대씩 테슬라를 운전해서 와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한 주라도 사세요, 박사님. 저처럼. 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일단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베스트셀링카로 1분기에 모델 Y가 1등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의미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 시장과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네, 2026년 그거 영상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쵸. 꼭 이 영상 저기 라이브 영상 끝나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 댓글로 2026년 링크를 걸어주세요. 링크를 좀 걸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했던 그쵸. 주가 분석인데 저희가 그쵸. 주가 분석 원래 안 하지만 네. 많이 네.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네. 그게 저희가 합리적인 이 박사님의 근거를 딱딱딱 해가지고 네.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다시 궁금하신 한번 분들은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끈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테라 화이팅입니다. 고랜드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강정수의 인사이트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 거니까 링크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봤으니까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 수 있게 준비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테슬라의 뉴스들 브리핑하는 거 뉴스 우리 브리핑하고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봬요. 자, 오테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두 분 어디 가셨어요? 114명 계셨는데 지금 112분 두 분 다시 돌아오세요. 자, 저희는 매일매일 테슬라와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또 다른 테크 기업들의 상황도 함께 분석해보는 오테라입니다.
자, 앞서서 이 충전 시장과 그리고 모델 Y가 역사적으로 분기에 베스트셀링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된 이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거 앞에서 자세히 분석해봤고 이제는 최신 네.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뭐 아무래도 주가가 움직였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트위터 CEO에서 또 물러나겠다 선언하는 거 같고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말 이건 잘한 거예요. 괜히 트위터 그렇네. 가가지고 그치. 트위터에서 자꾸 이 주가를 까먹었는데 일단 이제 트위터는 딴 사람한테 맡기겠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막 포드랑 이거 협약할 때도 갔고 중국도 갔고 네. 바쁩니다 요즘 일론 네. 머스크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그러면서 2달 만에 $200로 회복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2달 만에 $200를 회복했다. $200를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31일, 그러니까 저희 오테라가 개국한 지 딱 한 달 때 되던 날 $207 46센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개월 만에 $200를 회복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도 있고 중국에서도 모델 Y가 잘 팔린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죠.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중국에서만 해도 1분기에 모델 Y가 94,469대가 팔렸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 급증했고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랍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모델 Y도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BYD의 추격에 추월당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모델 3의 신모델이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BYD는 마진율이 5% 정도 미만인 회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조금 힘을 좀 더 내준다라면 이 BYD 격추대 다시 역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모델 Y하고 뉴 모델 3가 좀 중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 그리고 빨리 모델 2가 나와서 중국에서도 1위를 다시 재탈환하는 좀 이러한 사건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아까 모델 3 신모델을 또 이런 타이밍에 공개한 것도 아주 전략적이죠. 예, 전략적인 것이고 또 이걸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중국에 생산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것이 또 어떤 효과를 줄지 이러면서 저희가 전에 뉴스 체크해봤을 때 중국에서 만든 걸 캐나다로 보내서 네, 팔고 이런 것들의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랜드님 감사합니다. 머스크 형 제발 집중해줘라고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이창열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랜드님이 모델 2는 2024년 말에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네, 우선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공장이 우선 지금 멕시코 가동이 2024년 후반기에서 그러니까 첫 시작은 2024년 하반기 하겠지만 본격 생산은 2025년이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은 모델 2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프라이징으로 사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도 쭉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로 모델 2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멕시코 기가 팩토리 결정됐다라고 했을 네. 때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했죠. 네. 멕시코 공장에서 첫 나오는 자동차가 모델 2가 될 것이다. 네. 그게 뭔가 그림이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뿅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근데 또 모르죠. 지금 중국에 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을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역시 일론 머스크. 이거 아까 사진이 똑같은데 다른 기사입니다. 네.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디커플링. 워딩을 이야기했어요. 자, 머스크가 이날 베이징에서 이 사진에 보이는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어서 마치 샴 쌍둥이처럼 나눌 수가 없다라고 비유를 했대요. 이러면서 중국의 외교 수장과 외국 기업인 간의 1대1 만남이 흔치 않은 일인데 일단 만났고요. 이러면서 머스크가 중국 총리와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네, 그건 이야기. 상하이 공장 가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네, 만날 높다고 가능성이 얘기했죠.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좀 배제하고 중국의 이 IT나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좀 배제시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샴 쌍둥이와 같다. 우리가 이익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존재지 이걸 뭔가 칼 무르 자르듯이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 저 주주총회에서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심지어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하고 야. 하지만 갈등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그러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후퇴기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 중국하고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테슬라 보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애플한테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감을 좀 맞춰주는 거는 저는 적절하게 필요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어쨌든 중국에게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중국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방문할 것으로 네. 예상이 돼 거기서 중국 총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당근 하겠죠. 당근 만나겠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 챙겨본 것 중에 중국의 메가팩 네. 공장 이야기도 네.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메가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뭔가 행보나 뭔가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기대도 그런 좀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당연히 메가팩 측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솔라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라라든지 윈드라든지 이러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럭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저장했던 것을 그리드에 연결해서 좀 이 일관성 있는 전력 생산량을 보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메가팩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메가팩 시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메가팩 시장도 당연하게 중국에서 노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FSD의 중국에서의 실현 네, 이것도 그렇죠. 대단히 큰 리창 총리 정도 만나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과연 중국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성과를 보일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자꾸 껄끄러워지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자, 다음 뉴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자,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를 되찾았습니다. 경쟁자 아르노 회장이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아르노 회장을 추월해서 한때 추월 당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다시 회복을 했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누르고 세계 최고 부호의 타이틀을 탈환했다. 머스크 CEO와 아르노 회장은 지난 6개월 정도 반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루이비통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해드렸죠. 네. 그런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중국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이어지면 향후의 성장세, 명품 시장, 중국이 또 세계 최대의 명품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위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뭐 이런 좋겠네요. 거야. 가십거리죠. 네,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다음 뉴스를 또 볼까요? 예, 이겁니다. 뭐 아까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봤지만 한 번 더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죠? 자, 뭐 테슬라 모델 Y가 1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1분기에 모델 Y의 국가별 판매량입니다. 아까는 1위부터 5위까지의 이 전 세계 판매 차종을 확인해봤죠. 테슬라, 토요타. 그렇죠. 그 밑으로는 다 토요타의 세단이나 SUV나 픽업 트럭이나 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모델 Y가 전 세계 1분기에 가장 많이 팔린 차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26만 대가 팔렸는데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네. 중국에선 거의 10만 대 가까이 팔렸고 미국에서는 8만 대 정도가 팔렸고 유럽에서 7만 대 정도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3대 자동차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탑3, 1, 2, 3의 비율대로 그대로 많이 팔렸다. 순서도 같아요. 그쵸? 가장 큰 시장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어쨌든 모델 Y가 이렇게 빅3, 탑3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좋습니다. 더 많이 팔려라. 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캐시 우드 누나. 자, 진짜 AI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돈나무 언니는 조금 기력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레퍼토리가 좀 뻔해요. 왜냐면 테슬라의 주식을 왕창 샀는데 많이 샀는데 그거를 엔비디아를 팔아서 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를 언제 팔았냐면 작년 말에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죽고 그 다음에 왜냐면 컴퓨터가 시장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크립토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쵸. 암호화폐 시장이 죽으면서 사실은 GPU의 재고가 넘쳐나는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바닥세를 치고 있다가 사실은 오픈 AI의 챗GPT와 함께 살아난 거거든요. 그 챗GPT 시대를 캐시 우드는 예측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결국은 AI 주의 핵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정신승리예요. 그런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는 지난 1월 초에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테슬라로 들어왔는데 캐시 우드가 AI의 시대를 맞아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목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것도 주목해야지. 어떻게 엔비디아만 근데 보겠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그 많은 엔비디아 주식을 왜 팔았는지 저는 그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때 말고 지금 팔았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이러면서 뒷북이지만 주요 근거 왜 다른 종목을 봐야 되냐?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거죠. 테슬라를 최근에 AI 랠리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지목을 했고 로보택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테슬라는 2030년까지 8에서 10조 달러 규모의 매출을 낼 것이다. 자꾸 그러니까 로보택시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정면으로 비판했지만 저기 그쵸, 캐시 우드는 1,500달러 간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500달러는 그걸 분석했죠. 너무 과장된 거고 심지어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은 고려도 안 해요. 그렇죠. 다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로보택시에. 너무 로보택시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로보택시가 아니라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500~600달러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캐시 우드 어쨌든 뭐 테슬라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니까 그죠? 저희 마음과 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와 논리는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길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전기료 인상 2주 만에 테슬라 국내 슈퍼차저 요금이 최대 20% 인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죠. 가스비도 올라가고 공공요금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요금이 어제부터였습니다. 31일부터 최대 20%가 올랐습니다. 1분당 요금을 받는 충전소는 기존에
분당 423원에서 약 509원으로 20% 정도 올랐고요. 1kW 시당 요금을 받는 충전소는 기존의 킬로와트 시당 346원에서 5%가 좀 인상됐다면 363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아니라 저렇게 해도 저기 가솔린보다 싸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거 맞네요. 그렇죠. 기름값보다 싸죠. 네. 조금 올랐습니다. 뭐 전기료가 올랐으니까 전기세가 올랐으니까 오른 게 당연하겠죠. 자,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기사에서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국내 테슬라 오너들은 인상된 슈퍼차저 요금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당 요금을 받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20분만 충전해도 충전 요금이 10,000원이 넘어요 라고 했답니다. 10,000원 갖고 얼마를 탈 수 있는데요. 10,000원 갖고 기름 여봐요. 10,000원 놓고 기름차 타면은 서울에서 분당도 못 갑니다. 그렇죠. 몇 킬로 못 가죠. 몇 킬로 못 가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이러면서 또 이제부터 슈퍼차저는 50%만 충전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누가 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테슬라가 광고를 해야 돼요. 저 언론사에 광고 써주면 그러면 그렇게 기사 나올 거예요. 20% 올라도 소비자들 끄떡 없어.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큰 차이 없어. 주행 거리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뉴스. 요게 또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이건 저도 봤어요. 저는 이거 독일 언론에다 공개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자, 일단은 테슬라의 이 내부 정보 데이터가 또 뭔가 공개되고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과 연휴 사이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독일 쪽에서 나왔어요. 테슬라의 전직 직원이 최근에 독일 경제지인 한데스블라트에 테슬라의 고객 정보와 10만 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보했답니다. 테슬라가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까지 했고요. 전화번호도 들어있었고 연봉, 은행 계좌, 이메일 주소,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사회보장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게 무려 100기가바이트나 담긴 정보가 유출됐고 요것을 제보했고 독일의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연휴 사이에는 이러면은 연휴 끝나고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조금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독일어로 봤어요. 근데 네. 그 독일 제가 여러분 독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독일에 있을 때 또 제가 주로 구독했던 게 한데스블라트이기 때문에 한데스블라트 들어가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넘버원 경제지예요.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독일에서 위치가 아주 깊이 있는 훌륭한 언론인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데이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은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어떠한 FSD의 사고라든지 자율주행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건 당연하게 고객들의 기록 그 사고 난 것들을 테슬라가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사람이 이거를 훔쳐가도록 좀 보안이 좀 허술했다라는 부분만 외에는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놀라운 사고, 그러니까 뜻밖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하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번호라든지 뭐 개인 전화번호라든지 임원들의 연봉 수준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흘러간 건 문제지만 여기에서의 이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건드린다든지 테슬라가 뭔가를 속이고 있다든지 테슬라의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결함에서 볼 때 테슬라의 프로덕션 자체에 결정적인 프로덕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그 100기가에도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정보 보안이 문제고 여기에 임원들의 월급이 얼마 받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가십의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어도 이것 자체가 테슬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데이터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은 전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흥미를 자아냈던 거죠. 왜냐하면 100기가라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거든요. 그쵸. 그래서 100기가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 정도인데 밝혀낸 거라는 것은 테슬라가 뭔가 사고를 덮고 있고 숨기고 있고 이런 것도 전혀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 네. 그 안에 100기가 안에 어쨌든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것이
어쨌든 이 테슬라 내부의 보안 문제가 그렇죠. 약간 그거는 문제가 삼을 수 결함이 좀 있는데 있다라는 거 네, 정도이지. 그거 외에는 뭐 문제가 있어 보이. 오히려 여기에 있었는데도 만약에 테슬라가 사고가 10개가 났었는데 FSD가 2개밖에 없었다. 그렇게 언론 홍보를 하자. 그쵸, 뭐 이렇게 축소 보고하고 이런 문제인데 모든 보고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지어는 스페인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특히 FSD가 있는 미국에서의 사고들이 아주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이 다 있으니까 언론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고들도 있었구나. 이 정도는 얘기가 됐는데 테슬라가 그것을 다 집계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난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오히려 좀 더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저나 일반 이 구독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은 연휴가 끝나고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까 저희가 앞서서 네. 분석해드린 이야기, 앞서서 나온 베스트셀링카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 돌파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감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질문이나 생각을 댓글에 좀 달아주셔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캐시 우드 누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윤재용님께서 FSD가 도조라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모으니까 진정한 AI 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윤숙님께서도 저도 돈나무 언니 생각에 일부 동감합니다. FSD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옵티머스 상용화 및 로보택시가 현실화된다면 아크 예측도 너무 오버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인공지능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 FSD가 모으는 것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 하는 즉 인간의 눈을 대시하는 이미지에 제한된 것이고 지금 인공지능에서의 어떤 브렉스루가 생긴 것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텍스트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학습했고 음악도 학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하더니 인공지능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세는 거대 언어 모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뭐 페이셜 리커니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 있던 컴퓨터 비전의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비전에 어떻게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시키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X.AI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대 언어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컴퓨터 비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언어 모델도 가겠다고 해서 이 둘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FSD가 갖고 있는 그리고 FSD 같은 경우 장점은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소유한 차에서만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면 FSD 같은 경우는 FSD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기반의 데이터 즉 방대하게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아다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이런 것만으로도 물론 당연하게 AI 기업이죠.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가려고 합니다만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거대 언어 모델을 회사인 전문 회사인 X.AI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로 보완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테슬라에 갖고 있었던 보완할 수 여러분 거대 언어 모델은 미국의 국방성도 최근에 개발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투기의 시뮬레이션에도 써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 전투 조종사가 이 시뮬레이션에 타가지고 네. 전투를 하는 것을 거대 언어 모델이 저쪽 상대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졌거든요. 바둑에서 지듯이. 네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은 전쟁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자동차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보완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 요번에 X.AI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면서 약 8,000개의 엔비디아에서 GPU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러게요. 부분에서 사실을 너무 이렇게 대립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같이 좀 보면서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8,000개의 GPU를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엔비디아에서 구매를 이번에 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렇죠. 누가 1위 기업이냐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면서 AI 기업으로서 성장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윤숙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거대 언어 모델 시너지 때문에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그러면서 트위터 인수가 그래서 김윤숙님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XAI와 뭔가 트위터의 많은 이 언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랜드님이 메가팩이나 보험이나 FSD나 이런 것들은 테슬라의 매출에 언제쯤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이거 저희가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영상이 네. 있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영상들 다 찾아보기 어려우시니까 사실 이게 저희 핵심이니까 저희가 작년 4, 4분기 그 어닝 발표할 때 메가팩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말씀을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것들 영상이냐면 분기별 쿼터 저기 1, 4분기라든지 4, 4분기라든지 작년 이러한 분기별 그러한 성과를 분석할 때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캐시우드가 하고 있는 $1,500의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게 엑셀 테이블로 있어서 저도 $600의 근거를 엑셀 테이블을 만들면서 비교했죠. 어디서 매출이 더 나올 이 정도 나올 거다. 저는 로보택시에서 제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600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에너지 산업에서의 부분, FSD에서의 어떤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 뒤 밑에는 반드시 이거 라이브 거 다 업로드한 다음에 네. 꼭 링크를 링크를 저희가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 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랜드님 죄송할 거 없습니다. 죄송하실 게 뭐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는 거고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리면 그걸 보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뭔가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요. 예. 기분이 좋네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독. 아직까지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슈퍼챗 오늘 얘기가 재밌었다. 아주 쏠쏠한 정보였어 라고 생각하시면 슈퍼챗도 쏴주시고요. 저희 공간에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랜드님 저희가 링크 아래에다가 꼭 표시해 드릴 테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님 나 구독 안 했지롱요. 빨리 지금 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생하셨어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